그날 새벽 저는 그의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손은 문고리 위에 얹어져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제 의지인지 몸의 반응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엔진은 꺼진 지 오래였고 히터 없이도 차 안은 후끈했어요. 숨 쉴 때마다 유리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게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날 저는 내리지 않았을까요? 처음 그를 본 건 작년 가을 남편의 대학 동창 모임에서였어요. 남편이 소개했죠. 내 절친 동생이야. 요즘 혼자 지낸다더라. 그는 고개만 까딱 숙였고 저도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죠. 이제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 애가 둘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명절, 모임, 누군가의 생일, 그런 자리들. 처음엔 눈도 안 마주쳤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가 제 쪽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할 때 그의 시선이 제 입술 근처에 머물렀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 먼저 들어간 뒤 현관 앞에서 그와 단둘이 남았어요.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고 불 붙이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연기 냄새가 스며들었고 저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면서 말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몇 초 동안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담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언제가 편하세요? 그는 다음날 오후를 제안했고 장소는 시내 한적한 카페였죠.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그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어요. 저만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컵을 들 때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저도 기다렸죠. 그러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 많이 외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외로웠어요.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에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그저 힘드시겠어요 라고만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처음엔 카페였고 그 다음엔 공원 벤치였고 어느 날은 그의 차 안이었어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나누기 시작했죠. 그는 제게 말했어요. 지은 씨는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세요? 저는 웃었어요. 웃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고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했죠. 어느 날 밤 남편은 출장이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4번쯤 했을 때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2번 만에 받았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가 먼저 물었죠. 지금 어디세요? 저는 주소를 말했고 그는 지금 갈게요라고 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현관 불을 켜지 않았는데 그는 그냥 들어왔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러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제 손은 차가웠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지은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으면 이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손이 더 꽉 잡혔고 저는 눈을 떴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뭔가 결정적으로 어긋났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계속 나왔죠. 선배는 당신 친구고 저는 그의 아내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그런데 저는 지금 지은 씨밖에 안 보여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근거린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손바닥에 땀이 났고 등에서도 땀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웠어요. 저도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제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잘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저는 응, 잘 있어라고 대답했고 그 짧은 통화가 끝날 때까지 그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침묵했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현관으로 걸어갔고 문을 열기 직전에 뒤돌아봤죠. 지은 씨, 저는 그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거실 소파를 보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새벽 3시쯤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죄송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고 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출장을 갔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말했죠. 보고 싶어요. 그는 1시간 만에 왔어요. 이번엔 거실이 아니라 그냥 현관에서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다가 동시에 다가갔어요. 그가 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고 그 다음엔 입술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넘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체온이 제 피부에 스며들었고 제 손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게 될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떨어졌어요. 그는 옷을 입으면서 말했죠. 지은 씨,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만 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남편이 없는 날이면 그가 왔고 때로는 그의 차 안에서 때로는 낯선 모텔 주차장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죄책감도 같이 커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의 친구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지은 씨,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끝이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계속 기다렸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이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부인했죠. 무슨 소리야, 똑같은데.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어요. 남편이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남편이 제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너 혹시 다른 사람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흔들렸고 물이 조금 쏟아졌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은 한참 저를 보다가 말했어요. 그냥 요즘 내가 딴 세상 사람 같아서.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알겠습니다. 두 글자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어요. 일주일을 버텼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같은 날 우리는 동시에 연락했거든요. 제가 보고 싶어요라고 문자를 보내려는 순간 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또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강 건너 작은 마을의 펜션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했어요. 그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그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지은 씨,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 선배한테 말할까 봐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뭘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우리 관계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가 물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신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죠.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제 이마를 그의 이마에 붙였어요. 지금만 생각해요. 그가 눈을 감았어요. 지은 씨는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지만 저도 절 잘 몰라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깨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누워 있었죠.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어요. 지은 씨, 제가 지은 씨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가 속삭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말 하지 마요. 그가 물었어요. 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서 참지 않고 그냥 울었어요. 그는 저를 안아줬고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펜션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지은 씨, 이제 정말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아요. 그가 시동을 걸었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집 근처에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는 조용한 골목에 차를 세웠고 저는 내리지 못했어요. 손이 문고리 위에 있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 저는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잘 지내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씨도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서.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혼자 좀 돌아다녔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엄청난 공허함이 있었죠. 그 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났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죠. 다음 주에 동창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저는 알았어요. 그가 있을 거라는 걸. 응, 갈게. 저는 대답했어요. 모임 날 그는 왔어요. 예전과 똑같이 조용하게 인사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손은 떨렸고 컵을 들 때마다 물이 출렁였어요. 모임이 끝나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우리는 잠깐 단둘이 남았어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잘 지내세요. 저도 대답했어요. 네, 당신도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촉감이 생각나요. 그의 손, 그의 체온, 그의 숨소리. 그리고 저는 알아요. 그건 사랑이었지만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랑이었다는 걸.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후회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안 한다고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일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선택을 권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작은 용기를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니까요. 그날의 떨림은 아직도 제 손끝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